네, 취업 토크 잡담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부는요,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아주 멋진 명연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보시죠. 개혁, 개혁, 개혁. 야, 시끄러. 타협, 타협, 타협. 시끄러. 야, 우리 일자리 늘린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도 좀 해방되겠지. 해, 그냥 자소서나 써. 네, 지난 주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했습니다. 아직 긍정적인 반응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안건들의 시행과 그 효과를 두고 정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청년 고용 활성화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희망 펀드를 제안하면서 1호 기부자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주제, 과연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들의 미래를 헬이 아닌 헤븐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청년 취업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굉장히 연기력이 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민우 군은 좀 준비를 덜한 것 같아요. 메소드가 좀 덜했어요, 이번에. 좀 부담되지 않아요, 연기하는 거? 뭐 그래도 그런 자세, 뭐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취준생의 마인드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연기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학로 출신인 줄 알았어요. 자, 2부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뜬금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에 적어주신 내용 공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제시한 펀드 모금도 그렇고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적어주시죠. 바로 들어주시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네모가 필요하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우 군부터 소통, 그리고 윤선 양은 많은 정규직, 그리고 주리 씨는 직업 방송 확대. 좋아요. 100만 개.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시안 대표님 중소기업 투명화 방안, 그리고 정주영 컨설턴트 사내 유보금 사용, 그리고 홍기찬 쌤은 혁명. 혁명. 어떤 뭔가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지금 혁명이라고 적었는데 사석에서 제가 대한민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통일밖에 없지 않을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 성장이 지금 커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인구 절벽 문제도 대한민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출 기업들도 뭐 요즘 뭐 아베노믹스다 뭐다 뭐 중국 경기다 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이가 확 커져서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대학도 또 너무 많이 갔고 고용 없는 성장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 판단으로는 좀 제가 혁명이라 적은 이유는 마치 좀 우리 모두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좀 변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건 외부적 변수가 되겠지만 내부적 변수는 좀 청년 복지 같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쉐어링한다는 그런 느낌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선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혁명. 뭔가 어떤 제도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이 들고 사내 유보금 사용은 어떤 의미에서죠? 네, 이제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그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몇 안 되는 국가 경쟁력이 올라갔던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갔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질 체감은 되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대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한다, 위기를 대응하겠다고 사내 유보금 상당히 많이 올렸지만 그것들을 재투자하지 않고 우리 일자리를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의 30대 대기업 그리고 뭐 상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710조라는 것은 1%만 사용해도 청년 일자리가 30만 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조금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도움을 주었다. 시장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희생을 하고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형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책임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시안 대표님 지금 콧방귀 끼신 거 아니죠? 기침하신 거죠? 아니, 얼핏 비웃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네. 기침을 한 겁니다. 네. 중소기업 투명화 방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런데 청년이 많으니까 뭐 아예 뒤집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중소기업에 좀 관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청년이 없어요. 일자리 많은데.
그래서 사람 뽑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은 많이 취업하잖아요, 청년들.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거기서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그 격리를 맡아볼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해도 현실은 여전히. 근데 제가 거기서 있어본 결과 왜 안 오냐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말하자면 거꾸로 보자면 안정성과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뭐 그거 자체가 없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그 기업 안에서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불투명하고 언제 사장 한마디면 바로 잘릴 수도 있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도 도대체 여기 얼마를 받는지 그런 공고문에도 항상 내규에 따름 와서 협의 바람 뭐 이런 거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투명화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청년들이 좀 여기서 가면 이럴 수 있겠다라고 예측치를 좀 제시만 해줄 수 있다면 좀 거기 있는 일자리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방안이 있겠다 싶은 겁니다. 중소기업이 달라진다면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소통, 누구와 누구의 소통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잔매거진의 소통꾼. 뭐 한 3주째 거의 이제 소통으로 제가 뭐 다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일단 일자리 문제든 뭐 사실 뭐 아까 파이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서로 간의 공감대라든지 뭐 이해가 있어야 뭐가 풀릴 수 있고 또 니즈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업과 취준생이든 아니면 뭐 이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잔매거진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까 그처럼 직업 방송이 정말 확대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요. 직업 방송 확대 바로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뭐 어떤 본인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 여러분, 직업방송 확대를 하면 저희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들도 많이 또 뭐 협조 이런 것도 해줄 것 같고요. 연계도 돼서 많은 분들이 직업방송을 보시게 되면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태진 씨와 저와 역할들이 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직업방송. 왜 우리예요? 일단 직업방송 저희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보죠. 어떤가요? 그래요. 예, 직업방송.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이 아니라 주리 씨 일자리 확대 방안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요. 아무튼 뭐 직업방송을 비롯해서 뭐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정규직. 네. 직업방송의 사랑 속에 몽두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약간 진짜 뭐가 필요하냐라고 딱 제 앞에 물음을 던졌을 때 저와 같은 취준생들은 진짜 많은 정규직 자리를 원하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지만 고용 확대가 됐다고 해도 어차피 다 비정규직이다. 어차피 다 계약직인데 그거 뭐 그 실질적으로 늘은 거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정규직을 원하지 않을까.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려면 직업방송 확대가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뭐 하나같이 다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과연 저희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노사정 타협 안에 포함이 됐는지 그 중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 관련 내용만 좀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년 고용 확대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실시로 절감된 재원을요, 청년 고용에 활용하는 것과 또 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책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실 테고 임금 피크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 텐데 뭐 주리 씨가 또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분량 많네요, 오늘. 네, 오늘은 제가 설명 중입니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를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공기업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 좀만 깎을게. 근데 너 끝까지 오래 일하게 해줄게. 뭐 이런 셈인 건데 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좋은 아니라고 보세요? 이 얘기 자체로만 되면 굉장히 좋죠. 네.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호봉제니까 호봉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40대, 50대에서 가장 어떤 효율성이 좋고요. 그 뒤부터는 월급은 많이 받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자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르기가 좀 쉬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잘라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나서니까 거기서 임금을 좀 덜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을 더 고용하고 이 사람들도
한 50세쯤 되면은 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용 불안에서 좀 벗어나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은 방안인데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과연 청년 고용에 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람들이 좀 약간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을 가지는 그런 예. 정책이죠. 늘 방안은 진짜 박수 칠 만한 방안들인데 보통 과거 귀납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귀납적 그걸 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셨네요. 아니, 저 그래도 봤어요. 예. 아닙니다. 내 스스로 깜짝 놀라서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단어인가 싶어서. 예, 예.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 말씀해 주실까요? 일본을 자꾸 이야기한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시장을 많이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일자리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일단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 협의안을 보니까 임금 피크제 실시로 인해 절감된 지원으로 청년 고용에 활용하기로 하며 대기업, 공기업들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 확대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나쁘시네요. 네, 제가 글을 좀 글씨체가 제가 저 스스로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도 지킬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안 쓰고 있는데 예, 저희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또 한 번 네.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홍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아까 정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 보면 사내 유고금이 700조나 갖고 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너희들이 네. 왜 돈을 안 푸냐. 근데 그 접근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풀려는 건 기업이 공익단체는 아니니까 투자를 할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풀겠죠. 근데 문제는 투자해서 돈이 안 될 거니까 당연히 곳간에 쌓아놓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도 저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좀 쉐어링하게 되고 노인 지금 고령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좀 덧대어서 그 부분을 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삼는다. 그런데 아까 이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자칫 악용되게 되면 그냥 길게 끌어가는 좀 충분히 아웃풋을 내고 있는 임직원들 임금만 삭감하고 또 그거를 비정규직 뭐 이렇게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 치면 결국에는 모두도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기업 또한 얻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발상의 전환, 이 패러다임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남아있는 일자리를 세대 간에 좀 나누자 이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 그게 다시 이제 좀 좋은 수레바퀴가 돼서 그러니까 소비 지출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층들이 많이 하니 그네들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좀 모티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계획한 대로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가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이 부분은 뭐 늘 강조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나갈게요. 패스할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취업난 때문이기도 한데 중소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아지긴 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인 경우도 좀 있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택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정책도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만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네.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항상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잘 좀 제도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책을 강화하겠다. 이제 청년과 중장년 간의 이 취업에 대한 갈등이 뭐 심각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네. 이런 기사가 뉴스 포털 사이트에 걸리잖아요. 댓글이 네. 전쟁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취업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켜보면요. 댓글이 진짜 계속 싸워요, 사람들끼리. 어떤 식으로 좀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구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벽에 쓰여있는 글귀 막 이런 것도 보거든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네. 근데 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게 너네 엄마 아빠 임금 깎아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청년 고용으로 한다고 해도
다 비정규직인데 이것이 과연 너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갑론을박하는군요. 거기에 대해서 네. 윤선 씨는 어떻게 댓글을 달았나요? 네네. 저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봐요 그 싸움을. 네티즌이구나. 일단 좀 그것에 대한 생각 정리도 필요하긴 한데 저도 약간 선생님들 의견처럼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잘만 된다면. 네, 그렇죠. 잘만 되면. 그리고 민우 군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 이제 정책이 뭐 이렇게 나쁜 의도로 진행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미디어 때문에 좀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게 그 감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자칫 잘못 해석되면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이제 진짜 저희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내 취업 자리를 만든 그렇게 좀 잘못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잘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청년 취업 그리고 또 중장년 취업 뭐 둘 다 뭐 나라의 문제죠. 둘 중에 선택하려면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보세요? 이게 좀 정책적으로 보자면 네, 정부 네. 입장에서는요 청년 취업이 시급하죠. 왜냐하면 이제 실버들은 그 좀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좀 부동산에 가 앉아 계시거나 기원에 가거나 산에 가시거나 그런데 청년들은 컴퓨터 앞에 앉거든요. 와 해서 워리어가 돼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느 게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청년 취업이 확실히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르신분들은 기회를 한번 가졌었고 그 기회를 조금 덜 살려서 좀 일찍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자신의 책임이 약간은 있다는 말이죠. 한 10% 정도는. 하지만 청년은 기회조차 없었다면 네. 기회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쪽에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예. 정준 컨설턴트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은 미래인 청년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친구분들 앞에 계시고 하니까 예, 또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청년이보다는 어르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저는 사실 예, 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둘을 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최은선 학생이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지 이야기인 거, 우리 어머니 이야기인 거, 우리 아들의 이야기인 건데 그것을 그 남의 이야기 좀 타자화 되게 많이 해가지고 둘 중에 파이는 누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방안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 아까 이지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아니니까 가기 싫죠. 분명히 그거는 현실인데 우리 뭐 금융권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도움을 주고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도움을 줘서 파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99%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76%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좋게 만들고 대학생들, 우리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중소기업 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선배들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했다고 모임에 안 나오는 선배들 많거든요. 네,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잘 정리해서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기찬 쌤께서도 이 노사정 대타협 관련해서 뭐 청년 취업, 중장년 취업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돈을 뭐 니네가 빼서 니네가 가지면 너희는 행복하냐. 저는 당연히 청년 취업에 훨씬 더 많은 무게중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시장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런 일까지는 없겠지만 청년 취업 문제가 이렇게 아주 점점 악화돼서 정말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영는 끊어지겠죠. 연결고리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좀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복지 혜택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노인 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는 파이가 지금 생성되고 있어야 되고 생성의 그 원천은 또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거시적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무게중심을 좀 저는 확실하게 좀 줘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쪼록 이 노사정 대타협안 아주 세부적인 논의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논의될 부분도 또 좋은 쪽으로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소감 우리 윤선양이 대표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저는요. 항상 느끼지만 매주 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일단 취준생 입장으로서 너무 얻어가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직업방송 정말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정말로 지금까지도 계속 방송을 보는 취준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이게 좀 더
우리가 이런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좋은 패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윤 선장님 쉬셔야 될 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준비해야 될 때 아니에요? 정신이 많이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예, 항상 우리의 비타민과도 같은 존재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6분의 잡담꾼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